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날씨를 가리지 않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이름이 바뀌어도 차보다 사람이 먼저. TV 손해보험. 차가 가는 곳 어디든지 차 안에 완벽한 TV 스카이라이프 LTE TV SLT. 위성방송과 KT LTE 기술이 만나 차 안에서 끊김없이 TV를 볼 수 있는 새로운 TV 세상을 열어갑니다. 대한민국 하늘 아래 어디든지 TV가 차 안으로 쏙. UHD 라이프 스카이라이프.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익사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등정 30일의 김선혜입니다. 오늘 코스피 빨간불을 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나흘 만에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특히 반도체주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훈풍 누구보다 빠르게 잡아내셔서 수익으로 향하는 법. 오늘 수익등정 30일에서 공개할 텐데요. 여러분 시황 공부와 차트 공부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시황에 대한 흐름, 글로벌 증시까지 모두 짚어주시며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시는 전문가님이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청자분들에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킨 전문가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도와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차트를 볼 때 놓칠 수 있는 부분들 모두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종목까지 공개하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수익등장 30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지수 6포인트 상승을 했지만은 향후 시장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시장에서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일본 증시도 오늘 1% 넘게 하락을 하고 또 미국 증시도 새벽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국내 증시 강세를 띄었던 부분 거기다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2배 넘는 하락 종목이 나왔죠.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수 상승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려왔던 교육을 통해서 바라본 시장 상황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황 부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교육 들어갈 거고요. 교육을 통해서 발굴되는 종목 여러분들께 맨 마지막에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놓고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오늘 기준에서 좀 이슈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내용이 있죠. 미국 증시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 개장이 된 거예요. 오늘 저녁 이제 수요일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 기준으로 해서 300포인트 이상, 300포인트 수준 뭐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됐어요. 1%대 강세를 나타내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의 기준, 오늘 아침 기준에서는 다우지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캔들상으로는 장악형, 하락 장악형이 떴는데 주간 단위로는 여전히 강세. 그리고 유럽 증시는 9주 연속의 강세입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의 등락 변동폭에 대해서 데일리 시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추세는 강한데 데일리 하루짜리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월요일의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아서 마무리 단계, 긍정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진입됐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 탄력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 뉴스는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관련된 내용이 미국 쪽에 일방적으로 불합리하다. 뭐 이런 식의 또 해석도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시황에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확실하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글로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월요일 날 기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영향이 증가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쪽이 내놓은 해답이 미국 쪽에 중국과의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중국이 무역 흑자를 내고 있죠. 그 부분을 축소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쪽의 반도체 업체 그 물량을 중국이 사들이겠다. 약 2천억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물량을 사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전부터 나온 내용이고 그러한 부분은 전혀 신경 쓰실 내용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IT 쪽과 금융주입니다. 거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주까지, 에너지 업체까지, 그죠? 유가가 강세를 띠면서 그렇게 되면서 실적주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테마주가 견인하는 게 아니에요. 실적주가 견인하고 있다. 이 부분도 벌써 월요일 날에도 다시 한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가 8주 동안의 상승, 유럽도 8주 상승한 이후에 이번 주에도 9주차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일본 증시는 8주 상승 이후에 오늘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도 다소 장중에 눌림목 나올 때 뭐 일본의 영향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주간 단위로는 1.05% 하락인데 목요일 금요일 날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일본 증시의 등락 변동폭은 선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서 3, 4%의 등락도 쉽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을 뭐 큰 폭의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한 단계 보면서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요 예전 자료예요.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2015년도 자료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2015년도 7월 27일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폭락을 했냐면요. 8년 5개월 만에 그래서 2007년 2월 이후에 하루 최대치의 폭락. 얼마나? 8.48% 급락. 상상이 가세요? 8.48%면 우리나라 지수로 하면 얼마? 200포인트. 200포인트가 하루에 밀려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별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의 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확인했을 때 가장 큰 내용은 요거였죠. 요거. IMF 국제통화기금의 중국 정부 증시 개입 중단 요구. 거기에 또 한 가지는 IMF 쪽의 SDR 편입.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충격까지 연동이 돼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증시가 시장 대비해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과도한 랠리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조정이 나올 때에 시장, 글로벌 시장에는 영향이 없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 파란색인데 홍콩까지도 항생까지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반반이에요. 급락이 5% 이상의 급락이 7차례 5월부터 7월까지 7차례 나오는 동안에 5%에서 8%가 밀리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은 영향을 안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기준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한다? 그게 뭐 엄청난 악재 요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아, 그럼 벌써 이미 상하이 지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최소 5%, 8% 폭락 나와야죠. 지금 단 한 번도 중국 증시 폭락 나왔다는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인 악재 요인으로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액션이라는 거죠. 제스처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세요. 이란 쪽에 문제도 불거져 있죠. 이란의 핵 탈퇴 부분,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우리나라하고의 또 FTA,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이러한 부분이 이미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올 때 2016년도부터 내세워놨던 선거 공약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거 공약에 대해서 한 단계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과도하게 진행되느냐, 글로벌 경기를 깨뜨릴 만큼 과도하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국 증시의 흐름, 이러한 급락이 연출되고 이러한 급락, 5에서 8%의 급락이 연출돼서 야, 이거 문제가 큰데? 라고 했을 때 그때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당사 국가인 중국도 그런 변동성이 아닌데 그러한 흐름을 데일리 시황에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본이죠. 일본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 쪽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스닥 시장이 돼 있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니케이 주봉.
그래서 여러분들께 월요일 날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4월 25일 날도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럼 오늘 왜 일본이 1%의 마이너스가 형성됐을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경기가 다소 지표가 둔화됐다라든가 중국의 영향이라든가 무역 전쟁의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20% 올라간 거 뭐라 그랬어요? 20% 올라간 거.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일본에서 여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뭐를? 선거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책적인 리스크, 정치적인 리스크 이러한 부분이 한 번에 다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구간 동안에 20%의 랠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500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주봉이란 말이죠. 2달 만에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흐르면서 미국 쪽은 바닥을 잡고 돌릴 때 추가적으로 저점을 낮추는 이 흐름은 뭐냐고 말씀드렸죠. 아베 총리의 사학 비리. 아베 총리의 사학 비리 때문에 저점이 좀 더 낮아졌다. 그러고 나서 8주 연속 반등 나오고 9주째 반등 나오다가 오늘은 뭡니까? 우리나라 어제 휴장할 때 또 나왔죠. 아베 총리의 사학 비리 관련된 뭐 증거 자료가 있다라든가 이런 코멘트들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일본 쪽이 잠시 눌린 거지 추세의 급락 반전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일본 증시 이외에도 많은 것을 보여드렸어요. 예? 일본 증시 이외에도 많은 것을 보여드리면서 지난해 연말 종가선입니다. 2017년 연말 종가선 대비 글로벌 증시는 대부분 다 올라와 있다. 예? 근데 그것을 누가 이끌고 간다? IT주들, 또 금융주들, 에너지업체,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이 끌고 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일본 같은 경우 살짝 눌렸지만은 8주 연속 반등 이후에 눌림 폭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추세 부분은 글로벌 증시에 맞게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글로벌 시장은 누가 이끌고 간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등락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섞여 있어요. 죄송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고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IT의 시가총액 비중 S&P 500 지수에서도 상당 폭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내려왔다가 결국은 이 빨간 색깔 선이 지난해 연말 종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종가 대비해서 7% 이상의 강세. 오늘 새벽에는 밀렸어요. 오늘 새벽에는 밀렸지만은 그동안의 추세 부분이 지난해 연말 대비 7%의 강세. 거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때요? 예? 반도체 지수는 이게 24일 거예요. 4월 24일. 그때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급등 랠리. 그것을 누가 이끌고 왔습니까? 예? 나스닥과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S&P 500 지수. 다우 지수까지. 누가 이끌고 왔어요? 자, 이런 종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애플 설명 다 드렸잖아요. 설명 그냥 드려? 판까지도 설명드리면서 애플의 사상 최대치의 고점 랠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쪽에서는 뭐예요? 인텔 쪽이 이러한 상승 추세가 나와 있는데 어쩌고 여기서 어쩌고 말씀드릴 때 2000이 뭐예요? 2000. 글씨 써놨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중국 쪽이 미국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사들이는 물량을 더 증가시키겠다. 근데 지금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지금 적습니다. 수요가 월등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영업 마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인텔 거 물건 쓸게. 좋아. 인텔 거 물건 쓰는데 모자르단 말이에요 지금. 삼성이 찍어내고 하이닉스가 찍어내고 인텔이 찍어내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찍어내도 모자르단 말이에요. 모자른데 어떻게 한국 거를 안 사고 이걸로 살 수 있겠어요. 또 혹은 반도체 굴기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막 찍어내겠습니다. 언제 한 번에 정부가 도와준다고 한 번에 고사양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놓고 볼 때 2019년까지 최소 2019년까지는 업황의 호조세를 예상하고 있죠. 공급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반도체주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의 강세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를 바탕으로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얼마큼 올랐다고 그랬어요? 130% 약.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은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스닥이 한 70%대. 그리고 S&P 500 지수가 48% 수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움직임의 주는 누구다? 기술주.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금융주. 그리고 또 상품 가격의 강세, 유가의 강세, 에너지 업체입니다.
그러한 업종을 꼭 제대로 놓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뭘 보여드리고 있는 걸까요, 이게? 예? 이게 삼성전자예요. 예? 우리나라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보세요. 전 채널을 다 돌려보세요. 삼성전자 매수하세요 하는 채널이 몇 개나 나와요. 예? 교육용으로. 자, 잉태형 떴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이제? 5월 16일자 방송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여러분들께 지난주 수요일에 와 이제 또 떴습니다. 잉태형 떴습니다. 잉태 확인형 진입할 수 있습니다. 띵.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요거죠. 여기. 예? 여기의 기준에서 여기를 넘기는 시점이 사실상은 매수관이에요. 근데 그 기간에서 여기서 매수했는데 눌렸다 이거야. 예를 들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망치형 뜨죠. 전서구형 뜨죠. 망치형 뜨죠. 오늘 갭상승 빵. 이게 우습습니까? 예? 삼성전자의 지금 거래량 터진 이후의 흐름이 우스워요? 이 추세의 흐름은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시황 다시 보실까요? 자, 시황에서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갈팡질팡 우왕좌왕 엄청날 겁니다. 이날이 언제냐면은 마이너스 1포인트. 마이너스 1포인트로 끝난 날이에요. 마이너스 1포인트로 끝났는데 상승이 538개고 하락은 288개뿐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날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비금속 광물, 철강, 또 건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26%씩 올라간 날이에요, 이날이. 예? 근데 시장은 1포인트 상승으로 국한됐습니다. 이 세 개 업종이 이렇게 폭등이 나와도 지수 견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 개 업종이 끌고 올라간 지수 포인트는 10포인트 수준뿐이 안 돼요. 12포인트 뭐 이렇게.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나 영향력을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30%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전기전자 업종 또 삼성전자가 끌고 내려간 거 플러스 의약품이 이때 2% 하락했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15포인트를 빼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15포인트를. 그리고 테마주가 일정 범위에 끌고 올렸다. 근데 테마주가 계속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현대건설이 26%씩 계속 갈 수 있어요? 시가총액 8조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26%씩 계속 갈 수 있습니까? 펀더멘탈 개선 없이? 힘들겠죠. 정상적인 흐름을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범위가 16일이에요. 16일. 예? 16일 날 같은 경우는 플러스 1포인트예요. 14일은 마이너스 1포인트죠. 이날은 플러스 1포인트야. 근데 플러스 1포인트인데 하락이 661개예요. 그럴 때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손절하거나 내 종목만 못 가요. 왜? 8개 중에 6개 빠졌으니까. 내 종목만 못 가요. 힘들어. 그거 하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응? 왜? 정상적인 범위에서 전기전자 업종의 1%의 상승이면은 그럼 7포인트 정도 플러스를 낸 거예요. 플러스 7포인트. 예? 나머지 쪽에 어떻게 됩니까? 의약품 옆에 뭐 비금속 광물 있죠. 이만큼 미끄러져 떨어져도 시가총액 영향 없다는 겁니다. 테마주는 그냥 테마주다. 테마주가 깨지고 하락 종목이 661개 종목.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면서 테마주들 무너지면서 심리적으로 같이 내 종목도 팔아야 되나? 이렇게 매도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 테마주의 변동성 확대가 시장의 끝자락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의 흐름에서 오늘 같은 흐름이 나온 거죠. 오늘도 지수 계산해 드릴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6포인트 올라왔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6포인트 올라왔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얘네가 오늘 엄청 세.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끼리 얘기한 것 같아. 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가총액 비중이 30%였는데 창피하게 29%대로 밀려 내려왔어요. 월요일 날. 그래서 쏙닥쏙닥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오늘 3.68% 올랐죠. 곱하기 시가총액 비중 30% 비중 해주게 되면은 시장 지수를 여기서 1.1%를 땡겨버린 겁니다. 1.1%라고 그러면요. 2,465포인트로 마감했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 이걸 2,500으로 잡으면 얼마가 돼요? 27포인트를 전기전자 업종 한 군데서 땡긴 거예요. 27포인트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데서 한꺼번에 다 땡겨버린 거예요. 나머지 쪽이 의약품이 3.24%가 밀리든 얘가 한 4포인트 뺀 겁니다. 예? 오늘 포스코가 밀리든 현대차가 밀리든 나머지 업종 밀리는 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얘가 움직이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IT 종목이 가게 되면서 시장지수 어찌됐건 6포인트 땡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보자고요. 그러면 오늘 21포인트를 누가 밀고 내려갔어요? 21포인트를 테마주가 밀고 내려간 게 아니라 업종 대표주에서 의약품 빼고 업종 대표주에서 대략 한 15포인트를 밀고 내려간 겁니다. 그럼 내일 글로벌 시장이 내일 안정화가 되고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
그러면 오늘 이유도 없이 밀린 포스코나 현대차나 대한항공이나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돌리겠죠. 지수가 가고 있는데 왜 못 돌려? 그럼 얘가 15포인트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2480포인트대 이상이 나오겠죠? 거기에 실적 뒷받침되는 IT, 또 금융, 화학 이런 쪽에 조금만 움직임이 나오면 2500포인트는 금방 간다. 2500포인트가 뭐냐? 아닙니다. 글로벌 증시가 지금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할 때 2500포인트 위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에서 하락 종목이 584개예요. 상승 종목보다 많아. 근데 시장의 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실적이 나오는 쪽에서 주도력을 가지고 땡겨주고 있다. 네? 수급을 바탕으로 땡겨주고 있다. 그럼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업종 대표주 오늘 밀렸지만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돌려야만 테마주가 가는 거죠. 무슨 테마주가 조금 전에 요 화면 보실까요? 요 화면 661개 빠질 때 남북 고위금 회담 없을 때 이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코스닥까지 합쳐갖고 1600개 종목 이상이 빠졌어요. 장 중에는 1700개 가까이 빠졌어요. 장이 빠지는데 무슨 테마주가 가. 다 죽는 거지. 장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장이. 시장이. 아시겠죠? 밑도 끝도 없는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땡겨 놓았던 월요일 날도 보여드렸던 오늘도 보여드린 기술주가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렸죠? 다른 쪽은 밀려 내려와서 쭉 깨지다가 더 깨지다가 8주 9주째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요 위치에서 예? 요 위치에서 횡보하고 눌려 있다 보니까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종가 수준이 이제 막 돌려진 상태고요. 이제부터는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월봉 차트 잘 쉬어간 겁니다. 엄청 쉬어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쉬어간 건 요것뿐이 안 돼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서부터 주식을 하셨어도 나는 원금이 여기야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이 안 나오죠.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렇게 갖지 마십시오. 다우지수 예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강한 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통해서 시장도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종목 AS로 넘어갈 텐데 종목 AS 또 교육을 통한 새로운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맨 끝에는 종목도 오픈해 드릴 겁니다. 오늘 마감 이후에는 시황과 오픈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AS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강해 드릴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그리고 9시부터 11시까지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 추가 교육 받으시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청자분들의 반응과 관심이 뜨거운 전문가님이죠. 윤전두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특별한 온라인 무료 방송이 밤 9시에 시작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자료까지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주식 공부도 하시고 전문가님 자료까지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는 수익대장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는데요. 아래로 내리면 방송 배너가 보이네요. 이 배너 클릭하시면 밤 9시부터 무료로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강의 밤 9시에 온라인 강의 열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수익으로 향하는 재테크 방법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진짜 좋은지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오픈해드렸던 종목군들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4월 23일부터 종목을 교육용으로 오픈을 해드렸어요. 4월 23일부터 오픈해드리고 이제 딱 한 달이 돼갑니다. 22개의 종목을 오픈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바이로메드 급등이 나왔죠. 14%의 급등. 장중에 호재가 나오면서의 급등. 그렇게 되면서 바이로메드의 흐름이 굉장히 강화됐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으로 박스를 이렇게 쭉 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첨삭지도 받으셔야 되고 교육을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종목을 꼭 받아가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월요일 날 오픈해드린 종목이 뭐예요? 동진 세미캠이에요. 동진 세미캠 오픈해드렸어요. 창피해.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라서 너무너무 창피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도. 근데 이 동진 세미캠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보합에서 출발했어요. 보합에서. 그리고 장중에 고점 7%대입니다. 예? 교육만 받으셨어도 동진 세미캠을 왜 못 사냐 이거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 거예요. AS 해드릴 겁니다. 거기에 BH는 맨날 오픈해드리죠. BH. 오늘도 또 오픈해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예? 한 달이 안 됐죠 지금.
23일부터 오픈한 것도 아니고 20.18% 오늘 기준에서도 5%대 강세 장중에 예? 오늘도 0.7% 이상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27만 주의 쌍끌이 매수 이런 종목군들을 교육 통해서 다 오픈을 해드리는데 왜 망설이다가 이런 걸 놓치시냐 이거예요.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 하이닉스 언급했습니까? 왜 언급을 안 해요? 2회차 4회차 다 말씀드렸지. IT는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기 어디 갔니? 삼성전기. 예? 삼성전기. 월요일 날도 삼성전기 또 말씀드렸어요. 교육용으로 계속. 그럼 이 교육용으로 언제 어떻게 오픈을 해드렸고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BH입니다. BH. 망청 떴어요. 망청 떴어요. 4월 30일입니다. 23일도 아니고 30일. 그럼 5월 달 접어들면서부터 방송 이때 이후에 8번 했습니다. 오늘까지 8번이에요. 방송 7차례 중에서 BH는 단골이에요, 단골. 교육용으로 나와. 왜? 이런 데서도 보시면은 딱딱 나와요. 장학형. 나오고 올라가고, 예? 그리고 얘는 교수용도 나오고, 고점에서의 매도 사인, 차익 실현 구간 형성, 저점에서의 매수 사인 다 나오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어떤 종목이든지 캔들에서 일주 월봉 보시면 다 나와요. 특히 BH 같은 경우는 요즘에 어떻게 됐어요? 일주 월봉 다 매수 사인이 다 나옵니다. 캔들에서. 이걸 왜 놓치시냐 이거예요. 예?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5월 2일 날. 주봉으로도 망칩니다. 예? 주봉으로도 망칩니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봉으로 망칩니다 했는데 이렇게 그려졌다가 쭉 밀려가지고 이렇게 끝났어요. 도지로 끝났어요. 그럼 도지로 끝났으면 뭐예요? 샛별형의 기준이 되죠? 샛별형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샛별형의 기준이 됩니다. 주봉으로. 일봉으로도 매수사인, 주봉으로도 매수사인, 월봉으로도 매수사인. 월봉으로는 뭐가 뜰까요? 장학형 떠버려요. 예? 장학형. 우리가 호텔 신라 말씀드릴 때가 딱 요 패턴이었어요. 요 모양.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호텔 신라가. 이렇게 해서 더 커져버리고 이거보다.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이만해지죠 또. 예? 그래가지고 BH도 비슷한 똑같은 상승 장악 확인형입니다. 요 캔들 모양, 요 캔들 모양. 요 캔들은 3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그죠? 이때 당시 언제요? 5월 8일 날. 어버이날. 예? 이렇게 돼 있던 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눌린 구간이 형성되니까 이런 망치형이 나와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봉이란 말이에요. 응? 그 이후에 그러면 어때요? 주봉상의 샛별형의 기준에서 교육용입니다. 이거 또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돼요? 5월 16일 날. 요만큼 커졌네. 그죠? 그러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오늘까지 엄청난 변화가 나와요. 엄청난 변화가.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설명드리면서 BH 같은 경우 얼마나 이게 많아요. 지금 거래량까지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캔들만 놓고 배우지만은 캔들만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나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 강도를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에서 오픈돼서 20% 수익 났습니다 그러면 편입하십시오. 그래도 너무 올랐어요. 아니 좋아서 오르는 거를 지금 다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주봉으로도 설명 이렇게 복잡하게 다 해드렸잖아요. 언제? 월요일 날 녹화 방송 보셔야 돼. 월요일 날 거 보기 싫다. 그럼 9시부터 11시까지 뭐 해드린다? 첨삭지도 해드린다 그랬죠? 그때 다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BH 설명 안 할 거냐? 해야죠. 해야죠. 자, 보십시오. BH의 일봉상에 뭐가 떠 있습니까? 장학형 떠 있죠? 장학형 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갭이 나옵니다. 예? 여기 뭐 망치 나오고 21,000원대에서부터 우리가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21,800원에 다 편입이 돼요. 22,000원대, 23,000원대 다 됩니다. 24,000원대는 안 돼요. 25,000원대는 안 되고 다 되죠. 근데 여기서 딱 보시면 갭이 한 번, 두 번 나와요. 갭이 두 번 나오면서 이 직전 고점을 뚫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 갭을 안 배우셨다고 지금 방송이 캔들만 지금 배우고 있다고 갭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진 종목에 대해서 또 수급 여기 안 보이지만 앞에 수급 보여드렸죠? 누적 수급이 15%에 달하는 2달 만에 그런 종목을 캔들로만 설명하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복합적인 캔들 갭에 대한 설명 언제 어떻게 할 수 첨삭지도 받으러 오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하고 그리고 첨삭지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알려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목표 주가 범위 혹시 못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갭 상승이 나온 구간에서의 이 높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됩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요 바닥권을 17,000원으로 잡고 그리고 갭 상승이 나온 구간을
24,000원 혹은 25,000원으로 잡으면 최소 범위의 목표 주가가 3만 원에서 3만 3천 원입니다. 요거 나중에 또 잘라서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언제? 6월 달에. 예? BH 분명히 3만 원에서 3만 3천 원 목표 주가 기술적인 범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한 첨삭지도 9시부터 11시까지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라는 겁니다. 무료로.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BH의 월봉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교수형 떴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교수형 뜨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밀려 깨져 내려오는데 중간에 라인 그려드리는 게 뭐예요? 여기를 넘겨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예? 넘겨야만 제대로 된 힘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장악형 뜨고 어떻게 돼요? 요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요 지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거래량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실릴 수 있는 구간이고 거기에 누적 수급 지금 안 보이지만은 매집이 15% 됐다. 언제? 2달 동안에. 이 2달 동안에 매집이 15% 됐다. 그러면 여기서 두들겨 패고 나간 10%의 마이너스 수급보다는 5% 수준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도 감싸 안고 돌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신 요 조그만 캔들 나올 때 여기서 공방 나올 때 이미 여러분들께 자 캔들 장악형 떴습니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첨삭지도 할 때 뭐라 말씀드릴까? 캔들만 보고 말씀드리겠어요? 이래이래해서 저래저래해서 수급도 있고 거래량도 있고 요 라인 넘길 수 있는 위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목표 주가는 어떻게? 주봉으로 볼 때 일봉으로 볼 때 갭 상승 나온 구간. 일봉 주고는 다 똑같아요. 갭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설정하는 겁니다. 그냥 뭐 교육이 그냥 우스운 것 같아요? 이 자료 꼭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거 뭐예요 이거? 망치 떴네 또? 망치 떴어요. 2회 언제? 4월 24일. 응? 띵 했더니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삼성도 써있고 뭐 50분의 1 써있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SK 하이닉스죠. 띵 지금 차트로 놓고 볼까요? SK 하이닉스 아까 보여드린 게 이거예요 지금. 예? 오늘 와서 와 반도체 주 사세요. 뭐 하이닉스가 뭐 끝내줘요. 아니 이때 좀 사라고 하지? 윤정도는 사라고는 못하잖아요. 왜? 교육이니까. 교육에서 사라고 하면 안 되지. 교육을 통해서 자 매수 구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손절범위 나와요? 손절범위 안 나오잖아요. 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여러분들께 윤정두의 캔들 필살기를 오픈할까 말까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필살기인데 87년부터 주식해가지고 30년 주식하면서 객장에서 모는 종이 그려가면서 캔들 그려가면서 주식 매매해서 2000년 접어들어서 매년 2002년부터 2009년까지 7차례 수익률 대회 우승했죠. 그 노하우를 전부 압축해가지고 책 10권 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키고 근데 마지막 필살기 망치가 뜨면 어디서 써야 돼? 매수 구간하고 매수를 했는데 실패될 수도 있죠. 그럼 손절을 어디서 해야 돼? 또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 어디서 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이것도 오픈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월요일부터 오픈해드렸잖아요. 그 자료들을 왜 다운로드 안 받으시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료만 오픈해드려? 방송 시간 짧았고 이해 안 되는 거 첨삭지도 2시간 해드리면서 또 지난주 토요일날 강연해드렸죠. 강연해드리면서 IT주들 얼마나 강조를 드렸어요. 삼성전자 오늘 3% 장중 4% 올라온 거 우스워요? 그러면 장중 오늘 7% 올라온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는 안 우습죠? 이런 종목을 어디서 써야 돼? 이런 데서부터 사기 시작해서 이런 데서도 다 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이닉스의 경우 AS 부분은 9시부터 11시에 좀 더 깊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두 종목 봤고요. 이제는 복습 시간입니다. 월요일 날 오픈해드렸던 내용을 사실상 저는 감추고 싶어요. 감추고 싶은데 오늘 어쩔 수 없이 또 오픈해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반전형 캔들은 이렇게 있다. 예?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캔들은 역사 300년 됐다. 예?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오래된 게 캔들입니다. 그리고 신뢰도가 가장 높죠. 그렇게 돼서 100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1개짜리부터 뭐 5개, 6개짜리에서 100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름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일본에서부터 만들어진 건데 일본 또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세계적으로 뿌렸습니다. 미국식 또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망치, 해머 여러 가지 이름. 예? 그래서 100여 가지 패턴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별을 1개, 2개, 3개로 나뉘어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신뢰도에 대한 별이에요. 그래서 신뢰도가 별 3개짜리는 7가지 패턴뿐이 없다. 그 7가지 중에서 캔들은 뭐예요? 바닥에서 돌릴 때 잡거나 고점에서 내려올 때 차익 실현하거나 요걸 보는 거예요. 그럼 중간 추세 부분은 이평선 보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그럼 캔들에서 여기하고 여기 뭡니까?
써 있잖아요. 반전형 캔들. 지속형 캔들은 1개, 반전형은 6개. 별 3개짜리. 지속형은 그럼 의미가 없어. 반전형에 6개. 근데 여긴 4개만 해놨죠. 나머지 2개는 애기제비 감추기형. 예? 누가 이름 지어놨는지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애기제비 감추기형.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서구형. 그 2가지 빼고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교육 다 끝마무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살기를 오픈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한 패턴을 보여드리는 건데, 월요일에는 잉태 확인형을 기준 잡았죠. 그래서 하락 잉태 확인형의 기준점 보여드렸고, 하락 잉태 확인형의 생성 과정, 이것도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형화해 놓은 거 없습니다. 없어요. 어디 가서 캔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십시오. 이거 나오나? 없어요.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다 윤정두 거예요. 방송에서 말씀드려요. 이건 무조건 다 우리나라에서 윤정두 겁니다. 이거 다 윤정두 거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면. 그리고 특히 이거 정리구간이라고 해서 필살기 딱 잡아놓은 거,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어디에서 차익 실현할 것이냐. 자, 하락잉태 확인형 떴어요. 올라가다가 막 떴어요. 전제 조건 다 맞아 떨어졌어요. 어디에서 차익 실현할 거냐. 없다고, 전 세계적으로. 정형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형화를 해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써있는 내용이 그게 그대로 읽어드리면, 요 라인이 이탈되는 순간, 요 순간부터 매도예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못 봤다고 거짓말 하시면 안 돼.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여기서부터 이탈되면 무조건 매도입니다.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 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짜 출장 갔다 와서 진짜 이걸 놓쳤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밑에서의 매도가 아니에요. 반등 나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이렇게. 그래도 매도. 얼마큼의 기준에? 요 라인에 장대 양봉의 절반 혹은 이 음봉의 절반을 돌리지 못하면 힘이 벌써 이제 끝난 거란 말이에요. 반등 기술적으로 나오더라도 무조건 매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매도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되돌림은 요 라인을 되돌릴 경우에만 매수가 가능하다. 추세의 힘이 바뀌니까. 그거 정형해 놓은 겁니다. 정형화. 그래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못 잡는다. 이거 막 가리고 싶다니까. 월요일 날도 막 가렸죠, 제가. 이거 막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다운로드 받으시라는 거예요. 예? 상승 잉태형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도 이 정형화되어 있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 예? 이 내용에서도 똑같습니다. 막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저점이 한 단계 더 낮아졌어요. 그리고 났는데 돌렸죠. 그러면 여기까지 별 2개입니다. 캔들 2개짜리는. 그 다음날 돼서 여기를 넘길 때에 여기서부터 매수구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지고 가고, 손절은 어디? 되돌림 구간은 요 라인을 다시 이탈시키면 힘의 균형이 깨진 거야. 실패할 수도 있지. 그러면 여기서 손절. 거기에 거래량까지 포함되면 금상첨화. 거기에 수급까지 포함되면 우와 땡큐. 그런 거 다 복합적으로 보는데 1차적으로는 이런 캔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과 수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나는 이거 못 봤어요. 당연히 못 볼 수 있지. 예? 별 2개 뜬 거를, 별 3개짜리도 찾기 힘들어 죽겠는데 별 2개 뜬 거를 계속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 완성되고 나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패턴 완성 이후에는 3거래일에 고점까지, 이 고점까지도 매수구간이다. 없다고 이게. 예? 가린다고 제가.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러 오세요. 9시부터. 예, 넘어갑니다. 예제. 삼성전기 2014년이에요. 예? 옛날 겁니다. 37.12% 하락, 그리고 나서 82.28% 상승, 띵. 요 구간입니다. 조그맣죠? 예? 조그만 거 띵. 상승 잉태 확인이 떴다라는 거야. 대박이죠? 띵. 어디서 편입? 여기서 편입. 여기까지 편입. 여기도 편입. 여기도 편입. 손절은 여기까지 밀리면 손절. 이거 좀 칸이 좀 이렇게 돼 있지만 절반이라고 생각하세요. 밀리면 손절. 손절 구간 왔어요? 안 왔죠? 안 오면서 띵. 우와. 거기다 개바증 안 배웠지만 갭상승이야. 목표 주가. 우와. 높게 잡을 수 있죠. 이걸 왜 못 사? 왜 못 해? 예? 교육을 받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교육을 받으셔야. 그럼 옛날 거 보여주지 말고 지금 거 당장 내놔라?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보여드렸잖아요. 삼성전기, 똑같은 삼성전기. 언제? 5월 8일 어버이날. 응? 남들 힘들다 어렵다 IT주 못 간다. IT주가 왜 못 가? 삼성전기가 11만 4,500원이 52주 고가였어요. 저는 한 주도 없어도 이거 알아. 우리 주력주도 아닌데도 알아. 왜? IT 자체를 좋아하니까. 이 11만 4,500원을 4월 달에 고점을 넘겨버려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수가 밀려있는 상태에서도 왜 그럴까요? 갑자기 뭐 MLCC 뭐 실적이 갑자기 좋았어? 그 전부터 IT 실적이 자체 좋은 거예요. 그럼 얘만 좋아? IT가 다 좋은 거지? 그렇게 되면서 9만 원에서부터 빵 치고 올라와서 12만 9,500원, 13만 원도 아니야. 12만 9,500원까지 빵 치고 올라왔죠. 예? 어떻게? 수급 6% 추가 수급 들어오면서 앞전에 14% 매집했다가 예? 빠져나가서 11% 됐다가 다시 매수 들어왔다가 꺾였다가 6% 더 들어오면서 21만 4,500원 빵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시장이 52주 고가를 못 들어오니까 자기 혼자 52주 고가 랠리 나올 수 없잖아요. 질질질질질. 뭐 힘들게 막 내려온 거예요. 응? 못 떠요. 잉태용 떴죠. 꼬리 달리고 내려오는 날 시장 영향 받았죠. 그래서 자 이거는 잉태용으로 봅시다. 다음 날이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올라가면 편입. 응? 펀드멘탈 보고 다 보고 여러분들께 예자 드리는 거지 그냥 캔들만 나왔다고 드리겠어요. 윤정두가? 결론은 어떻게 돼요? 요 라인을 넘기는 시점 매수 구간이라고 그랬죠. 이날 매수해서 실패했으면 이날 매수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왜 안 돼? 에? 되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렇게 해서 5월 9일날 보여드리고 이제 상승 잉태 확인형 딱 떴는데 차익 실현할까? 이 좋은 종목을? 매수! 그러면서 이 그림까지 보여드린 거예요. 교육받으시라고. 이 그림을 많이 설명 못 드리니까 9시, 11시 또 강연회 때 다 설명드린 거 아니에요. 누적 수급이 14.74%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과 쌍끌이로. 그렇게 해서 이 고점을 11만 4,500원이라는 이 고점을 수급과 함께 빵 치고 돌렸습니다. 근데 왜 못 샀냐고. 그래 놓고 지금 어떻게 됐어? 요 그림에서 요 자세히 다시 보여드려요. 요 라인의 고점에서 수급이 이게 개인 투자자 수급이거든요. 요 라인을 넘기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수급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소형주도 아니고 대형주의 수급이 왜 들어오겠어요? 실적이 뒷받침돼야 들어오겠죠. 예? 외국인 기관 평균 단가 다 이렇게 해서 써드리고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답답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데 결론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전서구형 또 떠. 예? 그래놓고 어떻게 돼? 우와! 이게 월요일에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우와! 8.5%? 에이, 아니, 더 갔지. 요 전략 어떻게 잡아야 돼요? 삼성전기, SK 하이닉스 전략 어떻게 잡아야 돼? 지금 시간 없죠? 9시부터 11시까지 첨삭지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때 꼭 참여하시고 오늘의 교육 들어가기 전에 다운로드 받으세요. 첨삭지도 해드릴게요. 찾아오세요 했는데 지금 방송 지금 막 보시는 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첨삭지도 받으시고 또 이 좋은 자료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산맥 3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윤정두 전문가님께서 알찬 강의 진행해 주셨지만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방송 시간 내에 못다한 이야기들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무료 온라인 강의에서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무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포털창에서 수익산맥을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는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는데요. 아래로 내려주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보입니다. 배너 클릭하시면 밤 9시에 바로 온라인 강의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윤정두 전문가님께서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전문가님 자료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주식 공부도 하시고 전문가님 자료도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걸 배우셔야 되는데 오늘도 또 시간이 없어요. 복습 때 또 한번 자세히 해드릴 거고 오늘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걸 배울까요? 석별형과 상승 잉태, 죄송합니다. 석별형과 샛별형을 배우겠습니다. 석별형과 샛별형을 배울 텐데 석별형의 기준에서 전제 조건은 다 배우셨죠? 예, 요 내용대로 형성이 돼야 된다. 앞부분 강의 다 해드렸고요. 요 부분입니다. 요 정리 구간을 참 오픈해드리기 싫은데 진짜로. 근데 요 부분을 오픈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부터 딱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서구형이 뜨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시세가 쫙 나오는데 여기서 석별형이 딱 뜨죠. 여기서 석별형이 뜰 때 어떤 기준을 잡아야 돼요?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죠. 여기서 누가 들어가 바보 아닌 이상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아야죠. 그죠? 그래서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는데 석별형 떴다. 어떻게 돼? 요 라인이 이탈되면 절반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상승 추세가 나왔는데
장악형이면, 하락 장악형이면 이걸 다 감싸 안아야 됩니다. 혹은 잉태형이면 요 안에서 공방이 나와야 돼. 공방이 나오고 이렇게 미끄러져 떨어져야 되는데, 샛별형의 경우는 도지나 스타가 발생되죠, 여기서. 도지나 스타가 발생되는데 여기서 힘의 공방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힘이 응집이 됐다는 겁니다. 응집이 됐는데 그 다음 방향에 다행히도 이렇게 치고 올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추세에 강합니다. 도지가 뜨고 움직이면 추세에 강합니다. 같은 방향이면. 근데 그렇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온다. 그럼 벌써 여기서 공방이 끝난 거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내려오면 이거는 무조건 힘이 무너졌다라고 윤정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풀어서 정리해 놓은, 석배령 떴어요, 하락 반전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어디서 차익 실현할까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전에 보여주는 화면에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 여기서 차익 실현입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정리 구간. 그렇게 했는데 이 종목 나 못 봤어요. 왜 못 봐? 갖고 있는 종목이지. 예? 갖고 있는 종목이지. 여기서 누가 들어가? 바보 아닌 이상이요. 그건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데 들어가신 분이 많이 계신다고 또. 왜? 낙폭과대라고 생각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또 거짓말 하신단 말이야. 출장 다녀왔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 출장 다녀오셨는데. 그럼 정리구간 어디? 이 출장 다녀오신 요 구간 꼬리까지 전부 정리입니다. 그 다음 날은. 왜? 돌리더라도 요 라인 절반을 돌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힘을 되돌리지는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인을 못 돌리면 계속 부딪혔다 죽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앞부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기준에서 1거래일의 캔들의 몸통의 2분의 1 하향 지점과 뭐 3거래일 종가 저점 되돌림 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방금 보여드리는 이런 내용들. 아시겠죠? 그리고 결론은 저기서 정리를 못 하시면 29%대 하락까지. 근데 이거 옛날 거니까 이것도 2014년 11월이네요. 요즘 거 보여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 거 보여드리기 전에 옛날 거 하나 더 보여드릴 거예요. 왜? 되돌림을 보여드리려고. 이 보시면은 BJF 리테일 그 인적 분할 하기 전입니다. 쭉 상승 랠리 나와. 기가 막혀. 땡큐. 와, 좋아. 하고 있는데 석배랑 딱 뜨죠.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정리 구간이 딱 나와요. 그럼 정리 구간에 무조건 정리를 해주셔야 돼.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이니까 여기서 정리가 돼요. 미련 갖지 말고. 그러고 나서 어디서 다시 재접근을 하냐면, 자, 돌릴 때. 되돌린 구간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올 때, 돌릴 때 재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요즘 종목은 뭐가 있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부분은 그냥 쭉 넘어갈게요. 쭉.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예? 정리했어야 돼요, 말았어야 돼요? 해놓고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날 못 봤어요. 말도 안 돼. 그날 못 봤으면 또 여기서 공략해서 빠져나와야죠. 어찌됐건. 아시겠죠? 석별형의 기준이 이렇게 무섭다. 차익 실현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샛별형입니다. 샛별형의 기준에서 빨리 넘어갈게요. 땅! 요렇게. 이게 복습할 때 이제 더 자세히 해드릴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 자료.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떴다가, 결국은 편입 구간, 손절 라인, 그리고 나서 쭉. 오우, 땡큐. 그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퍼시픽 같은 경우에 예전에 많이 썼죠. 자, 어떻게 됩니까? 샛별형, 편입 구간, 손절 라인, 그리고 나서 쭉. 그러고 나서 100% 올라왔어요. 자, 요즘 종목으로 보여주세요 하실 수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도 요즘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상한가 나온 거예요. 상한가. 예? 편입 구간에서 상한가. 그 다음날 바로. 예? 그러고 나서 요즘 거는 뭐가 있습니까? 요겁니다. 요거. 띵 보시면 동진 세미캠.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 음봉이라고 그랬죠. 음봉 기준에서 돌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로메드도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 공시 떴고, 요 내용들 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빨리 넘어가서 첨삭지도 때 설명드릴 겁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까지.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만큼 떴는데, 결론적으로 잉태형이 여기서 편입 구간이 된단 말이에요. 망청도 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주봉 차트로는 샛별형 떠요, 안 떠요? 공간이 없다고요? 공간 없으면 어때? 변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여기가 매수관이에요. 이게 21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 25만 원 넘어갔죠. 26만 원 수준이죠. 얼마? 5만 원이면 20%? 바닥 대비 30%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샛별형까지 배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첨삭지도 때 더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복습 때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목군 오픈해드려야죠. 샛별형. 종목 명이 없네요. 첨삭지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또 뭐예요? 장악 확인형이 떴는데 이것도 종목 명이 없네요. 이것도 조금 이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망청까지. 세 종목입니다. 장이 좋기 때문에 오늘 첨삭지도 해드리고 세 종목까지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오픈해드렸던 종목, 바이오주, 경협주, IT주 전부 AS 진행해드리겠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잠시 후에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저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두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이제 곧 밤 9시에 시작합니다. 참여하셔서 개별 맞춤 첨삭 지도 받으시면서 투자 방향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검색하시고요.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방송 배너가 보입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이제 곧이죠. 밤 9시에 바로 윤정두 전문가님의 온라인 강의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자료와 함께 전문가님이 오늘 종목까지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좋은 정보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익 등정 30일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민경선입니다.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물어보면서 정작 지금의 시장 상황과 경기 흐름에 관심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관련주들이 서서히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종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3,000원대 바닥에서 12만 원대까지 무려 40배라는 경이적인 급등을 기록했던 산성 LNS의 차트인데요. 자, 이 종목은 연이은 적자로 주가가 3,000원대 바닥까지 추락했지만 마스크팩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국내 홈쇼핑 완판 기록과 면세점의 매출 급증으로 25,000원대까지 8배의 1차 급등 랠리가 터져나왔고요. 이후 본격적인 중국 진출과 함께 50조 화장품 시장에서 당당히 1위에 등극하며 주가는 12만 원대까지 또다시 5배의 2차 랠리를 기록하며 도합 40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급등이 터져나왔습니다. 자, 오늘 종목 무려 500조 원대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산성 LNS의 성장 스토리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주가는 산성 LNS의 급등 초기와 너무나도 유사한 단돈 몇천 원대자리에 놓여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500조 원대 중국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산성 LNS의 성장 스토리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단돈 몇천 원대 종목이라고 하시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집중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최악의 경영 상황에 직면했지만 지난해 야심차게 내놓은 신제품이 그야말로 초대형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국내 시장에서는 제품 출시 한 달 만에 완판 신화를 기록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인증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까지 본격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최근 면세점 매출이 2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불과 1시간 만에 1년치 매출을 한 방에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500조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마스크팩 신드롬을 일으켰던 산성 LNS의 성장 스토리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오늘 종목만큼은 필히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국내 시장 완판, 면세점 매출 2배 급증, 그리고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단 1시간 만에 1년치 전체 매출을 돌파하는 등 제2의 산성 LNS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똑같은 성장 스토리를 재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엄청난 재료들이 거의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꼭꼭 숨겨져 있다 보니 현재 주가는 상장 이후 최저 바닥에서 이제 막 삼중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단돈 몇천 원대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최근 한 달간 증권사 창구 단 두 곳에서 50만 주 이상의 물량을 급하게 쓸어가고 있고요. 차트의 흐름마저 산성 LNS의 급등 초기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자칫 지금의 몇천 원대 자리마저 놓칠까봐 정말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려 40배나 날아간 산성 LNS의 성장 스토리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단돈 몇천 원대 오늘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선택하신 후에 전문가 번호 014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지난해 야심차게 내놓은 신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출시 한 달 만에 완판 신화를 기록할 정도로 대히트를 치면서 드디어 500조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는데요. 최근 면세점 매출이 2배 이상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불과 1시간 만에 1년치 매출을 한 방에 돌파할 정도로 강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재료에도 불구하고요. 주가는 상장 이후 최저 바닥에서 이제 막 삼중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단돈 몇천 원대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추천드리는 이 순간도 재료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까봐 마음이 굉장히 다급한데요. 자, 40배나 급등했던 산성 LNS의 성장 스토리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오늘 종목. 지금 몇천 원대 자리에서 재료 터지기 전에 빨리 확인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나눔 정보 이형규 전문가의 고유 번호 014번 누르시면 됩니다. 014번입니다.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 블록체인 선두 채널 아시아경제TV가 주최하는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이 모입니다. 한국 블록체인 현주소와 미래를 조명할 이번 컨퍼런스는 6월 7일 용산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에서 펼쳐집니다. 국회의원, 코인 개발자, 블록체인 기업, 법률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직접 경험하실 선착순 500분을 모십니다. 지원 접수는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Please join us for the 2018 Blockchain Korea Conference.